안녕하세요. 메이플스터디 제이슨 원장입니다. 오늘은 알버타 대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버타 대학 역시도 아무래도 이제 국제학생이나 뭐 영주권이나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국제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에게 역시 선호되는 전공은 엔지니어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버타 대학의 엔지니어링 학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알버타 대학의 어떤 세계적인 위상이 어떤지, 캐나다 대의 위상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US 뉴스 기준으로 해서요. 글로벌 랭킹은 지금 현재 138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학교죠.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는 지금 5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하겠지만 알버타 대학이 캐나다 내에서는 상당히 탑티어에 해당되는 대학이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전공별 랭킹이 될 건데요. 엔지니어링이 세계 랭킹이 73입니다. 그러면 공대가 캐나다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워털루가 뭐 UT는 당연히 강한 학교고요. 워털루가 그 다음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거 항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앞에 이제 영상에서 워털루 대학의 공과대학에 대한 분석을 했었는데 엔지니어링이 보통 52 정도 했던 걸로 물론 더 높은 학과도 있지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랭킹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이제 세부적으로 가서 84위, 그 다음에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 87위. 그래서 공과계열 엔지니어링 계통의 전공들은 전부 다 지금 100위 안에 있는 그런 매우 강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제가 참고사항으로 넣은 건데요. 역시 알버타 대학도 의과대학원이 있어서 좀 의과 쪽에는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전공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심장하고 심관, 혈관, 심장, 혈관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계 랭킹이 55위나 되더라라는 좀 놀라운 수치를 제가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종합적으로 대학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현실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굳이 말하자면 취업 가능 지수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나온 건데요. 물론 이거는 그 고용주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한 거니까 실제 취업률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캐나다 내에서는요. 그 토론토 대학이 1위고요. 그 다음에 맥길이 2위, 그 다음에 UBC가 3위, 그 다음에 몬트리올 대학이 4위, 그 다음에 맥마스터가 5위고요. 그 다음에 6위가 알버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워털루 같은 경우에 물론 공과대학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학교의 어떤 모든 전공을 포함해서는 9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전공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워털루 대학보다 알버타 대학이 훨씬 더 취업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알버타 대학 역시도 엔지니어링 쪽이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더 그 취업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버타 대학이 상대적으로 한국 분들한테 조금 덜 알려진 경향이 있는 듯 하긴 하지만 캐나다 내에 물론 계신 분들은 명문대학이라는 걸 다 아실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 지원 가능한 대학의 상위권 대학에서 그 고려해 볼 만한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버타 대학에는 엔지니어링 전공이 이제 뭐뭐가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9개가 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케미컬 엔지니어링, 뭐 시빌 엔지니어링, 컴퓨터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피직스, materi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ining engineering, petroleum engineering. 아이고 숨이 차네요. 이렇게 9개가 있는데 제가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chemical engineering 당연히 조금 지역 특성상 강하고요.
또 뭐냐 하면 마이닝 엔지니어링이라는 것과 페트롤리움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알버타의 그 지역 특성상 거기가 이제 기름이 나오는 데니까는요. 지역 특성상 유난히 조금 강한 전공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쪽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알버타 대학의 엔지니어링에서는 요 세 개를 갖다가 조금 그 주 특성상 강한 전공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알버타 대학의 엔지니어링은요, 전공 지원에 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9개의 엔지니어링 전공은 바로 입학이 안 됩니다. 바로 입학이 안 되고요. 그 1년에 퀄리파잉 이어라는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퀄리파잉 이어 동안의 성적이나 자기 희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공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좀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를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입학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세부 전공으로 뽑는 것보다는 종합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단과대 단위로 뽑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뽑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뽑는 인원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 캐나다 인구 특성상 아무래도 합격률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대학 명성에 비해서 훨씬 더 합격은 조금 유리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부 전공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면 그 1학년 퀄리파잉 이어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하지만 입학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세부 전공으로 뽑는 데보다는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자, 입학 조건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퀄리파잉 이어, 엔지니어링 쪽을 전공하기 위해서 퀄리파잉 이어를 갖다 지원하는 친구들은요. 일단 기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캐나다의 명문대 어디든지요. 이과든 뭐든 관계없이 이과, 문과 이런 거 상관없이요. 일단 영어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당연히 그 비중이 높은 점수를 가져올 거고요. 그 영어 성적은 각 주마다 그 유니버시티 지원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영어도 이제 과정들이 조금 다르니까는요.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은 학생들이 뭐 우리가한테 익숙한 거 이 지역을 놓고 보면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4U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요. 수학을 두 개를 봅니다. 두 개를 보는데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각 주마다 제공하는 서로 다른 커리큘럼 중에서 수학에서 최고 단계 수준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버타 같은 경우는요. 그 Mathematics 31, 31까지 이게 제일 그 공립에서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다 이 과목을 AP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고요. 아카데믹만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32를 해야 되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에서 지원하는 친구들은 Calculus and Vector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공립에서 제공하는 아카데믹에서 제일 높은 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 노바스코샤주를 기준으로 해놓고 보면 Calculus 12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역은 이제 Calculus 12가 그 12학년 2학기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안 하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케미스트리하고 피직스 당연히 각 주에 유니버시티에서 받아주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코드나 이런 건 주마다 다르니까 그걸 제가 일일이 나열해 드릴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Math 2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각 주 위에 Math 1이라고 제가 최고 수준이라고 한 거, 그 전에 프리퀴즈에 해당되는 거, 선수 과정에 대한 것도 점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알버타 같은 경우에는 Mathematics 30-2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타리오는 Calculus and Vector 하기 위해서는 Advanced Function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Advanced Function에 대한 것 성적이 들어가야 되고요. 노바스코샤는 그 칼큘러스를 하기 전에 프리칼큘러스 12가 의무적으로 그 선수 과정인데 요 과목에 대한 성적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 들어가는 성적이 5개 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5개 과목. 이제 6개,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6개를 보는데, 이제 그 알버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과목을 본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과목에서 수학이 2개가 겹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 좀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알버타 대학의 어떤 특징인데요. 알버타 대학이 뭐냐면요. 지금 11학년 성적이 들어갑니다. 11학년. 11학년 성적이 들어가고요. 11학년에 그 지원 과목에 해당되는 성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2학년에서 성적이 2번에 나눠서 평가가 되는데요. 자, 하나 보면 interim marks라는 것은 뭐 중간 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종 성적이 나오기 전에 예상 성적을 한번 보는 거고요. 그때까지의 평가 성적을 보고요. 그 다음에 final mark, 그러니까 마지막 성적까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성적을 보게 됩니다. 성적을 보게 되는데 뭐 여기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1학년 성적이 최소 그 5과목 에버리지가 60점 이상은 넘어야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2학년 성적에 있어서 지금 이 2가지가 다 50% 넘어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것도 안 된 사람은 지원하지 말아라라는 최소한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오버롤 에버리지라고 했던 것이 이제 그래도 다 이게 70% 넘는 아이들이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요. 요성적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 요성적 갖고는 부족하고요. 이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성적이어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학교가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은 자료가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저희 이제 학생들 지원했던 걸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90% 정도의 엔지니어링 쪽은 성적에 전후를 육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요. 알버타 대학의 특징이 있어요. 알버타 대학 보시면은요, 이게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온타리오 쪽의 대학들은 사실 그 롤링 베이스로 하는 학교들이 없거든요. 일정 기간 다 받아서 성적 순으로 잘라요. 그런데 알버타 대학은 아직도요, 이 2가지를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 경쟁에 대한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롤링 베이스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대략적으로 합격선에 나중에 성적을 다 모았을 때 순서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성적이면 합격선에 얼추 가까운 성적일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게 있습니다. 근데 롤링 베이스라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성적은 사실 안 뽑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정도 80점대 후반, 90점대 초반의 에버리지가 나오고요. 또는 90점까지는 안 되지만 85점 이상 나온다. 근데 내가 여기를 꼭 가고 싶다. 그럼 원서를 빨리 넣는 게 장땡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선에서 한 85점 선에서 이게 나중에 넣는 친구들은요 85점에서 붙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빨리 집어넣으면 여기는 롤링 베이스를 같이 지금 병행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로 빨리 집어넣으면 10월 달에 원서 접수 시작하자마자 집어넣으면 이 정도면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성적의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합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입학 성적의 에버리지가 그 완전히 경쟁으로만 하는 그 대학들보다는 조금 낮게 총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알버타 대학의 수준은 그렇게 입학생의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습게 볼 수준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조금 성적이 약간 부족할 때는 빨리 넣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정도의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알버타 대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 알버타 대학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제가 이제 광고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캐나다 대학 정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대학별 정보, 물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지만 대학별 정보하고요. 또 이제 주별마다 여기는 교육제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별마다 다른 교육제도, 그 다음에 과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섹션별로 나눠놨으니까 들어오셔서 가입하셔서 보시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개별 상담 신청은 지금 여기 있는 메이플 스터디 저희 홈페이지 그 상담 신청란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또 카페 가입해서 정보 찾다가 보시면 거기에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